자, 돈 되는 섹터 테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위원님은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섹터 테마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제스왕 CEO가 오늘 아침에 원래는 어젯밤에 간다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스왕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AI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아직도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를 같이 투자한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다라고 여러 업체들과 우리나라 기업들과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꾸준히 이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어떨까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하신 소캠도 마찬가지고 이제 GPU, 우리나라 메모리 다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AI 팩토리라고 부르죠. 이제 토큰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일단 네이버 이제 저는 사실 이번 젠순왕 방문 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을 떠나서 이제 네이버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투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이제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구축을 한다.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몇 메가와트, 몇 기가와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GPU나 어떤 메모리의 용량이 아니고 전력의 소모 양이거든요. 이제 전력을 어느 만큼 소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이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전기의 전력의 소모량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죠. 이제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러프하게 한 60조, 그다음에 많이 들면 한 70조까지 드는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자세하게 좀 밝혔죠. 일단 네이버가 우리가 이제 한 1.5조 원, 그러니까 1조 5천억,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파트너사라고 이제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죠. 1조 5천억씩 각각 각출해하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27년도에 일단 55메가와트, 내년 상반기 55메가와트, 내년 말에 100메가와트로 일단은 늘릴 예정이고 네이버는 이제 세종의 각이라고 어떤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약간 AI가 묻어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만드는데 5,400억 들었는데 기가와트급을 만드는데 70조가 된다. 엄청난 돈이죠 실질적으로. 그린필드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는데 그린필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걸 이제 중동이나 이제 유럽 쪽에다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중동에다 짓냐, 유럽에다 짓고 우리나라에다 안 짓고.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지을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미국에다 지을 수도 없는 이유가 미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만들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 전력을 끌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공사가 굉장히 지금 늦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른 쪽을 그린필드 어떤 전략을 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제 새만금에 9조 원 투자하는 것 중에 이제 5.2조 원이 이제 데이터 센터죠. 정의선 회장이 젠슨왕한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한번 떠봤는데 젠슨왕이 거의 오케이 사인이 좀 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LG U+는 이제 파주에 이미 200메가와트급 직군이 있는데 벌써 지은 지 좀 됐죠. 한 몇 년 있으면 완공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파주에 LG U+ AI 데이터 센터 다 지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돈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계속 그 안에서 도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 오픈 AI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오픈 AI는 그 돈을 갖고 구글이나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젠순왕의 어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네오클라우드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미국에서 가장 지금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코어위브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코어위브 AI 데이터 센터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코어위브는 다시 엔비디아 GPU를 그 돈으로 사고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화수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뭐 단순히 협력을 넘어서 어떤 엔비디아가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에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스랑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GNC 에너지를 첫 번째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모멘텀이 생기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네이버 세종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를 전부 담당을 한 게 이 GNC 에너지죠. 비상용 발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선업에 관련된 이제 엔진 관련주들이 데이터 센터 상시 발전용으로 한번 모멘텀이 생긴 적이 있었었는데.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디젤과 이제 가스 터빈 이용한 이 비상용 발전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 세종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로 나눠져서 지어졌는데 GNC 에너지가 거의 모두 다 담당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마곡에도 데이터 센터 생기고 있고 당진에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딱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GNC 에너지가 일단 데이터 센터용 비상용 발전기는 거의 수주를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뭐 감소, 이제 매출은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20% 이상 늘어났죠. 올 1분기에. 지금 현재 LG U+, 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완전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GNC 에너지의 향후 중장기적인 먹거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INX를 준비를 했는데 좀 약간 뭐 아쉬운 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KINX가 이제 과천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생기는 마지막 데이터 센터였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보통 IDC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이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AI 데이터 센터였다라고 하면은 진짜 KINX 주가가 지금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퓨어 데이터 센터, 퓨어 플레이어라는 점에서는 일단 KINX가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인정을 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이 KINX 과천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 총 7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89억 정도 나왔는데 숫자보다도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늘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전년보다 한 79.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딱히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하게 되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기업들 몇 개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서진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ESS 관련돼서 많이 올라간 기업 아니야 생각을 네. 할 수도 있는데 맞죠? 사실 ESS도 데이터 센터 향이 있으니까 뭐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이미지 앞서서 잠깐 봤을 때 캐비넷 같은 게 쫙 서 있잖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렉을 만드는 게 이제 서진 시스템이 하는 거죠. ESS 렉도 그 컨테이너처럼 생긴 것도 서진 시스템이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밖에서 중계기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철판 안에 이제 철판 네모나 박스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서진 시스템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 센터 향 ESS나 어떤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 향의 어떤 렉을 데이터 센터 그 부분도 이제 서진 시스템에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 모두 이제 서진 시스템이 그 렉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어딘지는 이제 그 서진 시스템에 밝히진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우주, 항공향, 이제 게이트웨이 장비 3천억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스페이스 X 향인지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향인지는 어떤 뭐 비밀이기 때문에 밝히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X 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리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 일단 ESS 쪽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센터 쪽에도 상당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최선을 좀 픽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현재가를 매수가,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을 탑픽 종목으로 뭐 ESS도 연결되고 데이터 센터 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으로 탑픽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이어갈게요. 어떤 섹터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 엔터주를 골라주셨네요. 엔터주가 최근에 뭐 사실 관심권 밖에 있는 업종이고 테마인데 뭐 오늘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엔터주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엔터주 오늘 상승이 좀 개별 모멘텀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 사실 뭐 떨어지는 종목을 찾기가 힘드니까 네. 그냥 묻어서 올라가는지는 오늘 판단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엔터주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고점 잡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일단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런 구간들이 좀 나오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도 떨어지고 BTS가 뭐 빌보드에서 1등을 해도 떨어지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100% 올라가야지만 이제 올해 고점 정도인데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네.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떨어지는 종목을 볼 때는 사실 이런 식의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질 확률은 적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정상적일 때. 그리고 남들은 2만 원에 샀는데 나는 1만 원에 사면은 안전 마진이라는 게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게 제 엔터주의 어떤 두 가지 모두 좀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엔터 빅4가 평균적으로 40% 정도 떨어졌어요. 올해만. 일단 이분 분들이 이제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사 1분기 실적이 사실 좋다 했는데 약간의 우려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우려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뽑아졌고 일제 어떤 엔터사들마다 좀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굉장히 이름이 좀 높은 네임드라고 표현하는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올해 BTS와 더불어서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MD 제품들 이런 부분들 이제 성장을 좀 기대를 해 본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까지 떨어질지 네. 궁금한 어떤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뭐 사실 모멘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약간의 기대치를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딱히 뭐 손잡을 게 없는데 주가가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거의 반토막 났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몇 개 체크해 볼까요? 간단하게 몇 개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좀 상징적인 종목이죠. 저 SM 한번 보도록 SM?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뭐 엔터 대장이죠. 지금은 좀 약간 빛이 바랬지만 SM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증권사들이 최근에 SM과 관련된 리포트들 보면 목표 주가를 싹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뭐 딱히 어떤 뭐 흠잡을 곳이 없긴 한데 싹 다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고평가됐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적 모멘텀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리포트 안에서는 딱히 그런 부분들을 좀 찾기는 좀 힘들었죠. 일단 1분기 매출 뭐 괜찮았습니다. 실적 매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 각각 19% 정도, 20%, 19% 정도 늘어났고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콘서트랑 이제 M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굿즈 상품이 주요 수입원인데 콘서트도 괜찮고 굿즈 상품도 괜찮은 상황이라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내렸다. 주가가 아마 올라갔으면 목표 주가를 올렸을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이제 덩달아서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트렌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뭐 엔터사라기보다는 SM과 관련된 이제 DOU 한번 좀 DOU. 골라봤는데요. 일단 팬과 스타들의 만남의 플랫폼이죠. 버블이라는 이제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만나는
이름이 왜 버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분기 이제 콘서트나 여러 가지 실적 개선과 관련돼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티스트의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팬들이 아티스트와 이제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만남을 하려고 굉장히 막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단 어떤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구독료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4,500원에서 이제 500원 올렸죠. 한 10% 정도 5,000원을 올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가격적으로 저항을 느낄 만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500원 더 낸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팬덤이 무너질 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외국인으로 진출하는 부분, 중국의 이제 QQ 뮤직을 더불어서 이제 동남아 홍콩으로 좀 진출하는 것도 어떤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탑픽도 바로 이어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탑픽으로 엔터 보세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당연히 하이브. 뭐 나와야 될 네. 종목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BTS 효과가 많이 빛을 발했습니다만 어떤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 어떤 재료의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걸 하이브가 이제 실적으로 증명만 해주면 이제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올 2분기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거둔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하이브가 어떻게 숙제를 푸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 뭐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인데도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컴백 BTS 하기 전에 40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30만 원으로 목표 가격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